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리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조이대도 과거 부정선거 대법관 할 때 말이죠, 심판할 때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대법원의 이제 고질적인 부정선거 이 기피 현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뭐 헌재는 당연하지만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하는 여론의 이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그 취재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요거는요, 우선적으로 이제 오늘 말이죠, 이 박성재 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3명, 중앙지검장 밑에 이제 지휘라인들 3명하고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가 열립니다.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탄핵 심리가 준비 기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창수 그 검사장하고 그 다음에 조상원 차장, 그 다음에 최재훈 부장검사, 요 3명은 이제 본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 두 건 다 이 법률가들,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이제 법조인들 해석도 이거 아니 그 탄핵 사유가 없는데 이거 무슨 놈의 뭐 재판을 이제 한 달 이상 2달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심판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헌재가 얼마나 정략적으로 이재명의 방탄 차원에서 재판을 운영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헌재 해체론 그리고 문영배 이 법률적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부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 이재명 사건, 민주당 사건 등등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몰려있는 데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돌아오면 그동안에 조금 이제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던 중요 민감한 수사들, 예컨대 뭐 제일 민감한 것 중에 하나, 지금 심우정 그 다음에 이원석이가 봐준 게 뭡니까? 돈봉투 사건 7명이잖아요. 요 인간들 싹 다 윤 대통령을 그야말로 체포 영장까지 받아서 강제로 3,000명의 경력을 동원해서 집행할 정도가 되면 요 돈봉투 의원들은 그냥 이미 영창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미 영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차별적인 법 집행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또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예요. 요거 그래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요, 이 제일 큰 게 이 수사기관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재명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정치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지금요, 여론 수사기관이 정치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그 다음에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세 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살아오면 모든 공무원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법조계 전반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그렇고 또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가 지금 이 사람들이 탄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진숙보다도 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돌아오는 게 분명하고 이창수 지검장의 경우에는 오늘 하루 이제 본재판하는데 뭘 또 2번 3번 하겠습니까? 근데 또 모르죠. 요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팩트 가지고 재판하는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재명한테 또 무슨 하명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는 또 공연히 말이죠, 본 재판을 또 한두 번 또 더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맞아 죽는 거죠. 한마디로 헌재 무용론이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이건 더더욱이 없죠. 아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란 방조 혐의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는. 아니 내란 방조 혐의? 아니 내란이 없다며. 이재명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 이후로 헌재 재판 첫 번째 재판 열리는 날, 두 번째 재판 열리는 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내란죄 뺄래. 그랬잖아요. 우리 내란죄 뺄래. 자, 내란죄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란죄가 성립이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내란을 방조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내란죄가 없는데 뭘 방조해? 방조는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방조 때다 그것도 뺐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내란죄가 빼니까 방조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도와주냐고. 그 도와줄 대상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
그리고 이창수 이 두 분의 복귀는요. 이건 당연치사이고 그리고 이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문영배 요 인간이 이재명의 방탄시간표 그리고 민주당 이 범법자들을 어느 정도로 또 도와줄 것인지 이런 걸 막는데 타이밍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자, 그렇다 본다면 여러분들 말이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그야말로 검찰은 칼제비라고 하잖아요. 이 칼제비 역할을 확실하게 할 것이고 이재명 그 일당들에 의해서 탄핵이 됐잖아요. 요것들 한치 예외도 없이 그냥 싹 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왜? 죄질이 나쁘잖아요. 죄질. 예.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칼갈이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은 이제 시간 문제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뭔데요? 법무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법무장관이 사실상의 주무장관인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이 있으니까 그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라는 게 뭡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게 권력기관을 컨트롤하는 기관이 컨트롤하는 데가 뭐죠? 이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박성재 장관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인사 이번에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분노하고 있느냐?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 지금 이 박세현이를 갖다가 특수본부장에 심우정이가 앉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520명을 조사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요 장을 만들어준 인간이 누굽니까? 심우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심우정과 박세현에 대한 이 국민적 분노가 어마어마하다. 특히 박세현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박세현이 이거 인적사항을 딱 그 당시에 조사해보니까 이게 한동훈이 현대고등학교 후배네. 그래서 이거 한동훈이가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절반 이상의 책임은 한동훈이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이재명의 작품이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한동훈 왜냐면 여러분들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 해보면요.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요즘 하도 대학원 졸업생들도 물론 많지만 대학까지만 얘기한다면 이 학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고등학교 학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고등학교 10년, 20년 후배도 아니고 딱 2년 차이.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몰랐죠.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 그러면 서울대 법대 현대고등학교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서울대든 연대든 다른 어디 대학이든 간에 대학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고등학교에서 환영회를 해주잖아요. 환영 입학 축하를 파티를 해주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2년 후배면요 법대를 같이 다녔잖아요. 2년간 3년간을. 예. 그리고 자기 장인하고 또 지금 이제 박세현이 장인하고 어마어마한 친분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때는 몰랐겠지만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검찰 생활을 하는 내내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어마어마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심우정이가 특수본부장에 앉혀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게 시켰다. 그 자체가 지금 비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칼을 맡길 사람한테 맡겼어야지. 예? 자, 그런데 또 최종적으로 심우정의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요거 구속 여부 결정이 안 나니까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일임을 했지 않습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그런데 이 심우정이가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어요. 더군다나 심우정이가 2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 중앙지법에서 이 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째 시가 치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성재 장관 인사 권자가 돌아온다. 그러면은요, 이창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민주당의 그 실정법 위반한 인간들, 특히 선거법 위반 돈봉투, 요게 있고 가장 큰 현안이죠. 그 다음에 지금 박성재 장관의 경우는 이 배신자 조직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지금 검찰. 왜냐하면 경찰이야 이제 또 행안부 장관 소관이니까 별도로 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수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검찰 요 인사권은 당연히 지금 법무장관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검찰 왜냐하면 공수처는 이미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창수가 오면 맨 먼저 오동훈이 사건을 다뤄야 되겠죠. 오동훈이 이런 인간은요 그냥 이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박성재 장관이 돌아온다. 그러면 검찰을 싹 물갈이하는데 물갈이의 시장은 지금 이제 시무정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근데 시무정의는 이제 임기제로 되어 있으니까 인사를 하려면 근데요 시무정의는 박성재 장관 바로 밑에서 차관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물러나야죠. 만약에 지가 알아서 뭐 안 물러난다? 그러면 국민의 민심이 또 하늘을 찌르죠. 자, 이러한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시무정의, 박세현이,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께도 그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평가하기를 현대고 4인방, 검찰 4인방 이런 사람들이 윤 대통령 구속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래서 현대고 4인방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맨 위에 한동훈이가 있고 그 밑에 박세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위에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있고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현대고 1회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좌관, 예, 2호 아무개, 예, 이 사람이 있고 그래서 현대고등학교 4인방이 현 구속을 탄핵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 지검장 검사장을 할 때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박세현,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 수원고검장, 인천지검장. 이게 말이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는 뭐 검사 제 친구들 이름이나 알았고 판사들도 제 친구나 뭐 선후배 가까운 지인들 이름이나 알았지 평생을 살면서 말이죠. 예, 평생을 살면서 판검사들 이름을 신경 써보자고 신경 써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이 방송을 하니까도 외워야 되겠지만은 방송을 하더라도 이런 이 검찰 법원 이름 문제가 어쩌다 나오면 제가 외울 필요는 없죠. 그때 그거 아니라도 외울 게 많은데, 예. 아니, 저도 용량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해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이 코멘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판검사가 어떤 사람, 이름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비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유식한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이제는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피곤도가요. 이런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피로도가 어마어마하다. 요거를 이재명 이런 인간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반성. 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박성재 장관이 돌아오면 요 검찰 인사를 확실하게 할 것인데 그 1차는 요 한동훈 라인의 제거.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앞장선 인간들을 제거하는 거. 요게 제일 급선무이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지금 직무는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은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무와 권한은 다 법률적으로 갖게 돼 있어요. 딱 직무정지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못해요. 행사하지는 법률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 박성재 장관도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호흡이 맞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아르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박성재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에 시켰고 물론 뭐 안 시킨 사람이 없죠. 다 배신 때려서 그렇지. 아니 조이대는 뭐 윤 대통령이 안 시켰나요? 근데 배신 때리는 거 보십시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자, 520명을 조사해가지고 7만 쪽의 수사 자료를 만든 인간이 누구냐? 이게 바로 박세현과 심우정 작품이에요. 7만 쪽. 예. 자, 그래서 사실상 요 내란 정국, 그렇죠? 그 다음에 탄핵 정국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인간이 누구냐? 심우정과 박세현이나 대해서는요, 법조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전부 딱 일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두 사람의 법률적, 정치적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고 검사장이니까 지금 박세현은 서울 고검장이잖아요. 그냥 검사장이 아니에요. 고검장. 예, 고검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장 큰 책임을 또 맡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싹 물갈이하는 거. 그래서 검찰의 인사 태풍이 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제가 한 가지 이제 덧붙일 내용은요. 대부분이 여기까지는 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저도 그래서 요거를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 여기에 뭐 SNS를 누비고 있어요. SNS를. 자, 그래서 저한테도 SNS를 많은 분들이 보내왔고, 왜 혼자만 이거를 안 보냐? 예, 왜 혼자만 이거를 안 보냐? 예, 요렇게 이제 저한테
그거 갖고 다뤄달라. 그래서 저도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수순이 될 것이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 공감을 하는데 추가시키고 싶은 얘기는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이 파문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정은 할 것이다. 시간 조정.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제 박성재 장관이 이제 선거를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선거 타이밍을요 또 갖고 또 장난칠 거예요. 이 그 문영배가. 그래서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됩니다. 이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방탄.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요거하고 연계시켜서 방탄할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선거하겠다라고 해놓고 선거 일정을 안 잡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도 선거하겠다 해놓고서 일정을 안 잡아줘요. 이 아주 못된 인간이라니까요. 이 문영배가. 제가 그래서 제가 암만만하면 좀 비판을 좀 안 하고 싶은데, 예. 왜냐하면 저도 말이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람인데 맨날 입만 열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단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인사가 끝나면, 그러니까 컴백이 되더라도 이런 인사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예,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검찰 인사도 타이밍이 끝났고, 여름 인사가 지금 남았거든요. 정례 인사. 근데 제 정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렇게 일종 이제 권력기관이라의 경우에 정상적인 인사 시기가 아닐 때 인사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내부의 불만과 또 비판과 또 반발을 야기할 소지가 많아요. 왜? 인사는 발탁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발탁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더 많은, 불만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은,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뭘 못하는데 왜 나를 발탁 안 해준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그래도 자유우파가 이 정도로 똘똘 뭉쳐서 대응하니까 이 정도로 견뎌내지. 안 그러면 요 이재명이가 또 어떤 짓거리를 할지를 모르잖아요. 왜? 지금 선거법 재판 임박했지 않습니까? 늦어도 3월 말 안으로는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통상적으로 한 달이라고 하는데 한 달이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걸려. 정상적으로 재판을 한다면. 조희대 요 인간이 제대로 이 판결이 내리도록 한다면 한 달이 안 걸린다. 이미 2월 15일이니까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넘었어요. 6, 3, 3월 때 지금 넘어간 거예요. 2월 15일이 석 달이거든요. 그러면 넉 달인 4월 15일 이전에는 판결문을 다 내놔라. 그리고 담당 부장판사가 어떻게 했느냐. 2월 26일, 이제 이번 수요일이에요. 그날 무조건 하고 하여튼 내가 종결할 거야. 아주 작심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판결문 다 써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 다 써놨거나 안 써놨어도 그 판사 3명이 그거 쓰면 그거야 그거 몇 시간이면 쓰지 그거 못 쓰겠습니까? 아무리 안 결려도 아무리 판결문 쓰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대시간이면 쓰죠. 예. 그거 뭐 전문가도 수십 년 판결문 썼는데 그 서류 다 넘어왔는 더군다나 1심 판결문 딱 있잖아요. 1심 판결문. 그 사실관계 확인. 그 다음에 법리적인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 판결문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서 인사의 이 폭 그리고 인사의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인사라도 역풍이 불면 안 되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조희대 얘기를 하겠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참 조희대 이렇게 해서 2016 그 수 40 요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 그래서 2016년도 6월 29일자 대법원의 검증 조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검증 조서 여기에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날인. 예. 요 날인을 보면은 이게 뭐냐? 요게 말이죠. 예.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대법원 그 소송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요거를 검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재판장이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그 다음에 조희대, 그 다음에 대법관 박상욱, 법원 사무관 변건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들 이름이 이제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은 말이죠. 2016년도 그 2016년도에 있었던 부평갑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검증 조서에 따르면은 조희대 이름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실 검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주장되고 있는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조이대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다. 별로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요거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의 취지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조이대마저도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이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인데 요 조이대가 대법원장이 됐는데 과연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검증을 하겠느냐. 앞으로 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의혹들에 관해서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16년도 당선 무효소송, 이게 20대 총선이에요. 이 문병호 후보가 저도 그 당시 기억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 26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26표 차이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증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검증이 진행된 데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6표 차이니까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검증을 하다가 중단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부실 검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결론은 나중에 보니까 문병호 부인이 민유숙 대법관인데 민유숙 대법관의 인사청문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대법관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부실 검증을 하는 거를 문병호마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대법원의 그 검표 과정에서 대법원의 검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주고 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실 검증 요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즉 논란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제179조 3항 1호는요. 팩스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무효 투표를 한다. 이런 그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원양어선에서 투표권을 이제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원양어선에서 투표권에서는 선상투표지에 팩스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팩스번호가 없는데도 이 공직선거법 179조 3조 3항 1호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당국이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 문병호 의원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팩스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효표만 기산했지만은 팩스번호가 없는 한 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고서도 실제로는 유효표로 기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증을 해봤더니요. 그 1번 후보에게 기표한 유효표가 2번 후보 득표로 처리되는 이런 잘못된 이 뒤섞인 이 혼표가 5장이나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검증해봤더니 원고의 유효표는 42,235표, 당선인의 유효표는 42,258표, 23장 차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26표 차이로 졌는데, 23표 차이로 졌어요. 그런데 대법원 검증에서 판정을 보류한 투표지가 26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6장이 나왔는데 표차는 23표 차이니까 이게 잘만 하면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재검표가 예상됐는데 이 문병호 후보가 이 23표 차이가 나온 것까지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리고서 23표 차이가 나온 걸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이제 본인의 패배가 확정이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부실 검증이란 게 뭐냐? 대량 인쇄 투표지로 의심된다고 하는 당시 참관인의 증언도 있었는데 대량 인쇄 투표지, 이게 부정 투표잖아요, 이게. 근데 지문 감정과 같은 정밀 감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고 측에서 기표 방법이 이건 유사하다. 이건 한 사람의 투표로 의심된다. 이런 투표지가 무려 24장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투표지가 공개된 채 들어있는 봉투 2매까지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은 2매가 발견됐고 그러면 이 4건의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검표를 하다 말고 문병호가 23표 차이 오케이 내가 그냥 인정하겠어 이렇게 해서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이죠. 이 부실 검증 여기에 조이대도 개입이 됐다. 담당 대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조이대의 이런 인식의 흐름을 볼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대법원에까지 갔을 때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깔끔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젊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 방송 지금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